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핑 읽어주는 남자 송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다뤄볼 내용은 와이프아웃을 잘 당하는 방법. 와이프아웃을 잘 당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라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당하는 방법보다는 와이프아웃에 대처하는 방법?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있는 사무실에 어린 친구가 한 명 찾아왔어요. 뭐 어리다고 해도 20대 후반 정도인데, 그 친구가 이제 와이프아웃을 당했을 때 본인이 겪는 그런 힘든 점, 이런 걸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다루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와이프아웃은 뭐죠? 여러분, F랑 P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P죠. 와이프 아웃은 아내가 집을 나갔다 정도지만, 와이프 아웃은 와이프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갔다, 그러니까 보드에서 떨어졌다, 이런 뜻인데, 와이프 아웃을 당하면 보통 이제 물에 빠지게 되죠. 이 빠지는 과정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와이프 아웃인데, 사실 잘 대처하고 이런 것들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부상을 덜 당하고 위기에서 좀 헤쳐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파도가 작을 때는 그렇게 큰 위험은 없는 것 같아요. 파도가 작을 때는 첫 번째 서핑 강습 중에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사람 몸 중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보호해야 될 머리, 얼굴을 좀 이렇게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몸을 둥그렇게 공벌레처럼 만 다음에 팔로 감싸서 머리하고 얼굴을 조금 약간 보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ISA 서핑 교범에 따르면 정말 파도가 얕은 데서는 폴짝 내리는 것보다는 다리를 한 발짝씩 내린다라고 이제 설명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와이프아웃이 아니라 그냥 보드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떨어질 때는 얕은 곳에서는 대자로 떨어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라이딩 중에 떨어졌을 때는 몸을 둥그렇게 말고 머리를 보호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머리, 얼굴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파도가 좀 큰 날, 그리고 파도가 큰 외국을 갔을 때, 이런 와이프아웃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제 와이프아웃을 당하고 나면 물속에서 파도가 좀 크거나 힘이 좀 좋은 날은 돌죠. 예전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도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갑자기 낮은 바다를 만나면서 증폭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파도가 깨지는 건데, 이런 물의 흐름과 같이 사람이 말려서 빨래를 당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통돌이 당한다, 세탁기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물 안에서 이렇게 돌면서 엄청 많은 일이 생기죠. 머릿속에서 천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생깁니다. 근데 와이프아웃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패닉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와이프아웃을 당했는데 다음 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산소 소비량도 많아지고요, 호흡이 되게 가빨라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천천히 통돌이를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통돌이를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천천히 그 상황을 좀 인지를 해봐요. 눈을 떠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이 돌아가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천천히 있는 다음에 파도가 끝난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물 위로 서서히 올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중요한 게 생기는데, 때로는 이런 경우도 생겨요. 물이 깊은 데서 돌았어요. 그러면 화이트워시 거품들이 물 안에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디가 바닥인지 어디가 위인지 눈을 감고 있을 때 특히 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떠오르려고 하다 보면 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건 약간 비게이브 서퍼들이 많이 얘기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통돌이가 끝난 다음에 잠시 동안 멈춰서 숨고르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가 어느 쪽인지 아래가 어느 쪽인지 좀 파악이 되겠죠. 그러면 적절하게 위로 헤엄쳐 올라가고요. 그리고 빨리 올라가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빨리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 있던 보드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드가 밀려오고, 그리고 다음 세트나 이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 안에서 잠깐 멈춘 다음에 다음 파도가 어떻게 되는지, 내 보드가 어디 있는지 이 정도를 파악을 하면 자기 보드에 맞거나 아니면 다음 세트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파도가 큰 파도가 세거나 외국에서 와이프아웃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통돌이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이후에, 그리고 상황을 좀 인지하는 상황을 좀 가진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게, 그래야 다음 파도 때문에 물을 먹거나 이런 상황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와이프아웃을 당하기 전에 약간 큰 숨을 한번 들이키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이크오프를 하려고 파도를 잡을 때 있잖아요. 이때 제 생각에 어느 정도의 호흡은 좀 남겨두셔야 돼요. 그걸 다 쓸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면 와이프아웃을 당했을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크오프를 할 때 본인의 호흡을 최소한 20-30%는 남겨둬야 된다. 바로 테이크아웃과 동시에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방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아웃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와이프가 집을 나갔을 때도 당황하시지 마셔야겠죠. 왜 내가 나까지 더듬지, 와이프가 없는데.
당황하시지 말고 상황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올라오셔야 된다. 아주 간단한 거지만 사실 현실 생활에서 좀 잘 못하게 돼요. 왜냐면 처음 당황하는 것부터가 해결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덜 당황하기 위해선 신체적 능력을 좀 키우면 그런 자신감이 높아지고 당황하는 레벨 자체가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심폐지구력 이런 걸 좀 강화를 하면 첫 번째 그 당황하지 말라라는 장애물을 좀 빨리 제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와이프아웃 당하셨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해서 더 즐겁고 안전한 서핑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핑을 해보고 싶은 분은 하셔야겠죠. 해보신 분은 더 잘하셔야 되니까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 섭스업